안녕하세요. 신입가당요인종합복지관 정지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으로는 첫 번째, 하지 직거상 검사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가장 손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환자를 침대에 눕히고 한쪽 다리를 무릎을 판 상태를 유지하면서 반대쪽 다리와 번갈아 들어 올려보는 검사입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해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다리를 70도 이상 들어 올릴 수 있지만 허리 디스크 환자는 다리를 조금만 들어 올려도 허리와 엉덩이, 다리에 심한 통증이 오기 때문에 들어 올릴 수 없는 각도가 제한됩니다. 돌출된 디스크로 신경이 심하게 눌릴수록 각도가 심하게 제한됩니다. 디스크가 왼쪽으로 돌출되어 있으면 왼쪽 요추 신경이 눌려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디스크가 오른쪽으로 돌출되어 있으면 오른쪽 요추 신경이 눌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간혹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반대쪽 다리까지 심하게 아픈 환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에 아주 심하게 눌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경검사입니다. 하지 직거상 검사로 디스크인지 아닌지 판단한 후에 하지의 근력, 감각, 신경망사 세 가지를 검사하여 신경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돌출된 디스크로 신경이 심하게 눌리는 환자는 다리의 근력이 약해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신경 반사가 기능이 떨어지는 신경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 영상의학 검사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좁아진 척추 간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CT 검사, MRI 검사 등을 통해 디스크 탈출 여부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존적 요법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보존적인 요법을 실시하며 많은 예에서 영구적이며 완전한 증세의 소실을 볼 수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는 골반 견인, 침상 안정, 물리치료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상 안정입니다. 추간판에 가해지는 중력을 제거하기 위해 증세가 소실될 때까지 수주에 걸쳐 철저한 침상 안정을 취하며 약물 투여도 함께 병행합니다. 안정 시에는 고관절과 실관절을 적당히 굴곡시켜 자골신경을 이완시켜주고 요추의 전망을 감소시켜 추간판 후면의 간격이 넓어지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돌출된 디스크의 원상복귀를 기대합니다. 침상 안정 시에는 단단한 바닥을 깔아서 허리가 불필요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치료입니다. 침상 안정과 함께 골반 견인을 함께 실시하여 허리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주며 디스크를 구성하는 섬유륜의 수축을 감소시켜 추간판 및 추간공을 넓혀줍니다. 이는 허리 근육을 자연스러운 위치로 만들며 통증으로 인한 근육 긴장을 풀어주며 돌출된 디스크를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골반 견인이 증세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정과 견인을 취함과 동시에 1일 1, 2회의 국소 온열 치료, 마사지, 저주파 신경자극 치료, 초음파 요법 등의 물리요법을 실시하여 근육의 통통과 경직, 긴장을 감소시켜줍니다. 보조기 착용입니다. 급성기의 증상이 소실되면 허리 보조기를 착용하여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보조기 착용은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요추를 안정시켜 통증을 완화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나 장기간 착용하며 허리 근육의 위축과 악화를 초래하여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됩니다. 요구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근력 강화 운동,
유산소 운동을 주 3회에서 5회 정도 실시할 경우 지구력이 향상되고 허리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시 다음 사항을 참조합니다. 첫 번째, 모든 운동은 천천히 시행합니다. 두 번째, 모든 운동은 하루에 2회 시행합니다. 세 번째, 각 운동은 5회씩 실시하며 점진적으로 10회까지 증량합니다. 네 번째, 만일 5회 이상 허리 운동을 실시하여 허리 통증이 있거나 심한 불편감이 있다면 운동을 중지합니다. 다섯 번째, 모든 운동의 시작과 끝은 스트레칭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경 차단술입니다. 국소 마취제로 신경을 차단하는 경우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신경은 가역적으로 원 상태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약물의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 통증의 소실을 관찰하여 통증 유발 신경을 찾아내거나 스테로이드의 약제 투입으로 영구적이지는 않아도 통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이러한 신경 차단의 효과는 뇌의 시상하부에서 면역, 내분비 기능, 자율신경 조절 기능을 강화시키는 작용이 있어 통증 해소는 물론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약물요법입니다. 보존적 요법 시에는 반드시 소염제, 근육이완제, 진통제 등을 병행하여 치료 효과를 더욱 원활히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수술적 요법입니다. 수술 치료는 신경마비가 심하거나 통증이 심할 경우, 발가락이나 발목의 힘이 현저하게 약해져 있는 경우, 대소변을 보는 힘이 약해진 경우,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심각한 마비 증상을 보이는 경우 등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면 신경을 누르고 있는 수액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수술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추간판 절제술. 두 번째, 후궁 절제술. 세 번째, 화학적 수액 용해술. 네 번째, 척추 후방 융합술 및 금속 나사목 척추 고정술. 다섯 번째, 인공 디스크 등이 있습니다. 척추질환 환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담배를 끊어라입니다. 담배는 많은 질환들의 원인입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해 화학물질이 척추를 이루는 세포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흡연 시에 저산소 상태가 또한 세포의 재생을 억제하게 됩니다. 특히 수술을 받아 회복을 해야 하는 환자들은 담배를 피는 경우 상처의 봉합 속도가 늦어질 뿐 아니라 척추 유압술을 시행한 경우 유압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소식하라. 체중을 조절하라는 말입니다. 체중이 불어나는 경우 그만큼 척추에 무리를 주게 되어 척추가 고달파집니다. 척추는 몸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것으로 그것이 지탱해야 하는 무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둥에 손상이 유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표준 체중을 알아서 가급적 그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셋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생활이 불규칙지면 불규칙한 식사로 식이 조절이 안 되고 생활 리듬이 깨져 만성 두통이나 전신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며 전반적인 자기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지키는 것이 건강의 기초가 되며 척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라. 무거운 물건을 허리를 이용해 드는 것은 허리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무거운 물건은 가급적 카트를 이용하시고 바른 자세로 허리를 편 채 물건을 드는 연습을 하십시오. 허리를 굽혔다 펴는 자세로 물건을 드는 것은 허리에 무리를 주게 되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다섯째, 오래 앉지 말라.
앉아있는 자세는 척추체를 기준으로 앞으로 하중이 쏠리게 하여 상대적으로 척추 디스크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오래 앉아있게 되면 척추 디스크에 수분이 빠지게 되고 척추 디스크를 만드는 세포에 압력이 전달되게 되어 세포의 활성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고 척추 질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섯째, 올바른 자세로 생활하는 법을 익혀라.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반듯하게 펴서 앉으십시오. 소파에 비스듬하게 허리를 엉거주춤하게 해서 오래 누워있으면 허리에 비정상적인 하중이 가해지고 통증과 함께 각종 척추 질환의 시초가 됩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너무 고개를 숙이고 책을 본다거나 엎드린 채로 공부하는 등의 태도는 시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경추, 흉추, 요추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바른 자세로 가볍게 생활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그러나 너무 억지로 바른 자세를 취하고자 척추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키면 이 또한 통증의 원인이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일곱째, 하루에 만보를 걸어라. 척추에 가장 좋은 운동을 뽑으라면 첫째가 걷기 운동, 둘째가 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걷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척추 주위의 근육이 움직이게 되고 강화됩니다. 척추 주위 근육을 집중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특화된 체조법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한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보다 균형을 유지하며 골고루 발달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덟째, 욕심 부리지 말라. 불행의 근원은 욕심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잘하려다 보니 오래 책상에 앉아있게 되고 조금 더 깨어있으려고 잠을 줄이게 되고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생기게 되고 식욕이 증가되어 체중이 불어나게 됩니다. 이런 욕심과 적당한 선을 긋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째, 잠자리를 따뜻하게 하라. 통증과 연관된 물질들을 효율적으로 배출하고 피곤에 지친 근육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불을 꼭 덮고 주무셔야 합니다. 열째, 잠을 충분히 자라. 잠은 인간에게 주어진 큰 행복입니다. 인간은 잠자는 동안 꿈을 통해 실존 세계에서 풀지 못한 욕망을 해결하고 송산된 신체를 복구하게 됩니다. 잠이 불충분해지면 몸에 노폐물들이 효과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가난한 상태가 되어 통증의 역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통증의 역치가 낮아지면 조그만 통증 반응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간에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세에 신경을 쓰고 주의하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면 자세입니다. 엎드려서 잠을 잘 경우 허리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되도록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에 베개를 받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하는 작은 습관들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시립관악노인 종합복지관에서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